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결제 시장을 준비하는 삼성전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뎁 유치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갤럭시 S10 시리즈에 이제 탑재된 블록체인 월렛에 연계된 앱은 초기 4개에서 현재 17개까지 늘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10 시리즈에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추가하고 자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에서 블록체인 월렛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월렛에서 뎁 영역을 누르게 되면 갤럭시 스토어로 연결돼 제휴뎁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갑 출시 당시 제휴뎁은 엔진 지갑, 즉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게임, 크립토키티, 그리고 코스미, 소셜미디어죠. 네, 코스모스 코인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덕, 결제 이렇게 4개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17개까지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앱을 사용하면 자체 암호화폐를 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일부는 삼성 블록체인 월릿과 연계돼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지갑 선점이라는 이런 부제를 보겠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먼저 암호화폐 지갑을 도입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이죠. 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다른 회사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월릿을 벌써 만들었다며 출시했다. 제휴뎁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실제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월릿을 출시한 후에야 LG전자가 뎁 개발사들을 만나면서 암호화폐 지갑 개발에 이제 나섰죠. 외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애플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일 것인데요. 이들도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서울을 찾은 화웨이 관계자가 코인데스크 코리아를 만나서 중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호의적인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곧 있으면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이 중국에서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밑에서 보게 되면 삼성 지갑은 암호화폐 결제 준비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갤럭시 이용자는 삼성 블록체인 월릿을 통하면 뎁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제휴뎁인 코인덕으로 결제하게 되면 송금자 주소에 나의 삼성 블록체인 월릿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지갑을 사용할 때처럼 내 지갑 주소를 직접 복사하고 이제 붙여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으니 일반 이용자에겐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삼성 입장에선 암호화폐 송금할 때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이 되게 되네요. 네, 출시 당시에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와 달리 삼성 블록체인 월릿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 쓸만한 뎁이 나오지 않은 것도 관련이 있다면서 또한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지급 결제에 사용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선두 기업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삼성 측에서는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제 산업에까지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페이가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삼성페이 측이 지금 해외 송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스타트업인 센트비와 협업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페이 이용자는 해외 송금 탭에서 센트비를 선택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개나 수취 환전 수수료 없이 해외 송금 화면에서 계산된 최종 금액을 보낼 수 있고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율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해외 송금 서비스 국가는 이제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등 17개 국가인데요. 여기서 스타트업인 센트비는 코 인원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투자가 아닌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이와 더불어서 센트비가 리플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네, 초반에는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다가 안정화가 된다면 엑스래피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법인도 만든 상태인데 싱가포르는 현재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트비가 미 머니그램과 손을 잡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센트비 송금 플랫폼 내에서 머니그램 송금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17개 국가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여기서 얘기를 들으셨을 때 공통점이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코인원 리플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머니그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엑스래피드를 공식 게시를 했죠. 센트비 리플과 협업 중이며 엑스래피드 사용 의사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삼성페이를 통해 국경 간 송금을 넘어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암호화폐 지갑과 삼성페이가 연동을 하여서 국외에서 결제를 할 때 리플사의 멀티옵 기능을 통해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허무맹랑한 근거가 없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재 리플사의 300개가 넘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큰 그림인 것인데요. 리플 XRP는 그저 국경 간 솔루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은 기업입니다. 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리플사의 계획이 진행이 되게 될까요? 현재 리플사의 사업은 건강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XRP의 가격도 같이 성장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어제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시가총액 50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지수가 19%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5일 하루 동안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게 되면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298조 2천억 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3조 5천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도 15조 7천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총 시가총액 49조 2천억 원, 약 50조가 사라진 거죠. 네, 코스피는 전일 거래보다 2포인트 2.56%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네, 3년 1개월 여만의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2000선이 붕괴된 이후 하루 만에 50포인트죠. 네, 5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950선마저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이제 7.46% 추락한 569.79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네, 모건크릭 창업자가 이제 위완화 환율이 11년 만에 7위안선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미국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역내 위완화 환율이 1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선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는 가치 하락을 얘기를 합니다. 이전 사례를 돌이켜볼 때 위완화 약세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는 위완화의 급격한 약세 흐름은 올해 BTC, 비트코인 상승의 간접적인 주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겨울까지 위안화 환율은 약 10%의 가치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는 중국 투자자가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확실성 확대 시 비트코인을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데 중국인 명의 예금 자산 중 1%만 1%만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어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몇 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비트코인 중국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상승세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어제는 국내 증시, 코스닥,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법정화폐 위안화, 환화, 그리고 우리나라 한화 환율이 대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온 것 같이 이제 국내 코스닥이 7% 하락을 했다. 네, 하루 만에 7%를 하락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수준을 걷고 있다라고 말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 것이죠. 지금 해외 자본들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중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하겠죠. 이 현상의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만을 얘기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호황인 듯 보이지만 나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현재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란, 인도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까지 모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최근에 미국이 10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금리 인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을 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뜻이죠. 경제가 호황이면 금리 인하를 시킬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과중될까봐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죠. 호황인 듯 보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켰다 아는 것입니다. 미국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거품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곧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세계 각국의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를 상승을 했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10%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식에서 10%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을 때 암호화폐만이 상승을 했다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의 최종 목적지가 암호화폐로 되면서 자금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다시 한번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상승장을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돌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어디에도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주식도 박살나고 있지. 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온 것 같이 중국이 명의 예금 자산 중 1%만 단 1%만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어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몇 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나왔죠.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무역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고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그 여파가 금융, 경제 등 기타 전반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 그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라고 느낄 땐 위기가 아니죠. 정말 위기가 닥쳐올 때는 모두가 행복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채굴 보상 반감으로 이제 12.48%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5일 19시 19분 한국 시간이죠. 오후 7시 19분 채굴 보상이 25 라이트코인에서 12.5 라이트코인으로 줄었습니다. 라이트코인 보상 반감기 직전에 급등으로 $100를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이트인 라이트코인 블록 하프.com에 따르게 되면 반감기가 이제 진행이 됐죠.
반감기는 수급 관계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인 설립자인 찰리 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는 반감기 가격 상승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2015년 8월에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했을 때 반감기까지 7개월 동안 가격이 거의 7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단 가격이 한 달 전인 7월에 피크를 맞이를 했고 반감기 후에는 75%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라이트코인 반감기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내년 5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반감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정말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정말 소폭 상승이 아니고 대규모 상승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의원이 미국 비트코인 금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몇 주 동안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 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 크레이포는 주택 및 도시 문제 상원 은행위원회의 의장을 맡았고 이번 주 초 암호화폐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네, 만약 미국이 암호화폐를 원치 않아 금지하려고 했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세계적인 기술이며 세계적인 혁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 다른 주 대표인 패트릭 맥켈리는 비트코인을 죽일 능력이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의회 의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거의 멈출 수 없는 힘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크레이포는 이제 성명서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기술의 진전은 불가피하고 미국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필연적이며 이룰 수 있다. 나는 미국이 혁신과 규칙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본질적 이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규제의 적절한 균형과 함께 디지털 통화와 그들의 혁신적 기반 기술이 의미 있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이번 청문회에서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의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주 초 열린 청문회에서 서클의 CEO가 의원들의 암호화폐 입장에 대한 명료성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떠나는 암호화폐 회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네, 미국 내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스탠스 변화에 이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의 연장선인 것이죠. 약간 스피노프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만들게 될까요? 미국의 규제에 따라서 그 밑에 있던 동맹국들, 우방국들도 따라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러면서 미 유명 로펌이 부처간 입장차 규제 불확실성 원인이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 및 토큰 세일 플랫폼 코인 리스트의 변호인이자 유명 로펌 엘렌오프 그로스먼 소속 변호인 조지아 퀸이 참 발음 힘드네요. 네, 조지아 퀸이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를 주도하고 나서며 법 집행에 있어 결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EC는 규제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고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이는 결국 업계의 목소리가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국회로 향하게 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한번 대다수의 미국인은 우리가 이미 강력한 자본시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제 활성화에 이런 혁신 산업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여기면서 미국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도 미 SEC는 타 국가 암호화폐 규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현재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버뮤다제도,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일본, 스위스, 몰타, 네, 프랑스 등 국가는 이미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경제 시스템이 갖는 특징과 차이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타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암호화폐 규제는 국제 규제 기구들에게 서로 가진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미국 국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죠. 네, 미 트럼프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안 좋게 얘기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 미국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되게 되네요. 네, 비록 이렇게 좋은 규제가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한 번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론의 선 네트워크가 8월 10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플랫폼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이 8월 4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의 확장성 솔루션인 선 네트워크의 첫 버전이 8월 10일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은 본인의 트위터에서 네트워크 첫 번째 버전은 100배 확장성과 사이드체인 위에 탈중앙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선 네트워크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의 트윗이 연결된 새로운 사이드 시스템은 무료 거래, 100배 낮은 수수료, 탈중앙형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더 빠른 트랜잭션 확인 등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게다가 선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시간을 연장하고 상호 간의 인출과 예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저스틴 선이 이렇게 또 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듯이 신난 듯이 트위터를 남겨서 화제가 됐었죠. 네, 저스틴 선, 선 네트워크 좋은 거 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오찬 어떻게 다시 한번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해서 암호화폐의 인식을 좀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IBM이 공급체인 관리 블록체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노키아나 보다폰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로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IBM이 공급체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블록체인 TYS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프로젝트에는 노키아, 보다폰을 비롯해 중국 IT 기업 레노버, 세계 최대 맥주 업체 AB, 인베브 등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은 TYS는 공급 업체 간 신분 확인 전용 디지털 여권 발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더불어 글로벌 공급 업체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시간과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비즈니스 공급 주기를 기존 대비 70에서 80%가량 단축하고 경영 비용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IBM 정말 끊임없이 블록체인과 관련하여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했다는 의미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